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사회적화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노동복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휴일 근로와 주당 연장 근로시간을 통합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만 60세 정년 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향후 국회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지 위축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장기간 심화되는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과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경기 변동에 따른 노사정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일지. 국회 생생토크, 노동 분야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방안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복지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 복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일자리를 꼽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명제 아래 여러 가지 공약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이신 이완영 의원님 모시고 일자리 관련 대책과 최근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완영입니다. 네, 이완영님. 네. 그 19대 국회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 새롭게 임하는 각오와 의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바쁜 직업이구나 하는 걸 네. 먼저 느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또 몹시 바쁘게 지내왔는데 제가 요즘 지인분들 만나면 국회의원도 왜 이래 바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원래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모든 국회의원은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새누리당의 노동 정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분야에 우리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일을 맡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국민들이 이래 가려운 데가 뭐냐 이런 네. 거 많이 고민하고 또 법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국회 뭐 지역구뿐만 아니라 상임위인 환경노동 또 예결특위, 지방재정특위,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정말 맞습니다. 그 너무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예, 예. 전문성과 아울러서 아마 예. 지금 당내에서는 또 그 박근혜 의원을 가장 예. 대변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친박의 대표 의원으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그 대선 전국에서 어떤 그런 대선 후보 호흡을 맞추는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아울러서 저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또 이제 환경 노동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우리 노동계가 아주 참 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과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많이 우리 지지를 얻고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또 해외 동포까지 제가 맡았어요. 그렇죠. 미국의 또 해외 네. 동포 부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그쪽도 또 한번 많이 또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또 친박 실세 의원이시니까 여러 가지 뭐 또 주문과 예. 소통 채널 역할도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불거진 뭐 역사 인식과 관련된 예. 그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타개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기본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네. 걸 놓고 우리가 많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저는 뭐 한간에서는 여전히 좀 뭐 보수적이다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 그분 나름대로 저는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 뭐 A 그룹, B 그룹으로 보면은 양쪽 다 좀 상이하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 이완영 의원님께서 이제 중앙 정치에 데뷔를 하신 이제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그 이제 소위 희망 사다리 법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 예. 비정규직을 그렇습니다. 포괄하는 이제 다양한 좀 법들을 제안하신 건데요. 예. 그 취지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정 활동의 목표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9월 5일 날 우리가 행복 실천 100% 이제 총선 공약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는 기자회견도 우리 박 후보하고 네. 저도 같이 동참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네. 공약 걸었던 것을 이제 법안 제출할 거는 다 했고 특히 비정규 법안은 새누리당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네. 실천해서 통과해서 우리 비정규직들의 그런 아픈 것을 만약에 좀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희망사다리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저희가 모셨을 때 그렇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언론과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 실근로 시간 예.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로 근로 시간을 지금 줄이는 그런 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먼저 좀 소개를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우리가 좀 OECD 국가 중에서도 네. 조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옵니다. 장시간 근로의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사업장에 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 근로자들이 네. 좀 연장 근로를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네. 그 기본 인식은 여야가 또 공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요구가 많습니다. 네. 이런 법안,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제가 손을 대서 장시간 근로를 실제로 좀 줄여주려고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예. 그 개인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은 기업으로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총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한다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우선 실근로 시간을 줄이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생산량이나 뭐 또 생산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죠. 반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를 통한 이 건강 보호도 매우 중요하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오랜 동안 해당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휴일 근로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휴일 근로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보면 8시간 기준 16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따로따로 산정해서 장시간 근로가 되어 왔다. 네.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연장 근로를 휴일 근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네. 합쳐 가지고 일주에 12시간 이상은 이제 못 하게끔 네.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시간 근로가 준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업장의 회사에서는 좀 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제 시행 시기를 조금 2014년도로 좀 늦춰서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좀 주도록 하고 있고 또 기업 규모별로도 네. 좀 한 해씩 좀 낮춰서 좀 소기업은 좀 늦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주중에 하는 연장 근로 또 예. 주말에 하는 휴일 근로가 그렇습니다. 합쳐져서 일주일에 일정 12시간. 시간으로 예. 제한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 보호도 되고 조금 더 장기간 예. 근속할 수 있는 어떤 뭐 신체적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 당장 경제적인 급부가 줄어드는 그런 그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로자들은 가능하면 네. 소득이 네.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실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게 바람직하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 무작정 뭐 많이 근로할 때 그 임금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도 다소 문제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는 거지만은 노사가 잘 협의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행정부에서 많이 좀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실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신고를 통해서 네. 주당 한 20시간 정도는 원래 12시간으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늘려서 이런 일정 기간에는 할 수 있는 또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주 보호, 근로자 보호를 네. 적절하게 조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노동은 이제 법제나 네.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변화를 잘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뭐 근로 문화랄까요? 노동 문화 이제 그 사업장에서의 의식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줄어든 근로 시간이 근로자에게 유익한 예컨대 뭐 휴가라든지 여가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되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휴가를 모아서 이게 장기간 쓴다든지 예. 그
이제 줄어든 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근로자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을 또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외에 또 법 개정 조항으로 제가 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입니다. 저축휴가죠. 예, 예. 네. 우리가 이게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많이 일을 연장이나 하고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뭐 연차휴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먼저 또 휴가를 쓰고 뒤에 좀 일을 좀 많이 해주기도 하고 네. 이런 제도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제가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유럽 사람들 막 여름 한 달 동안 그렇죠. 막 장기 바캉스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상당히 부러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그 휴일 휴가를 저축을 해 놓고 장시간 쓸 수 있고 요즘 또 기업에서는 우리 하절기에 많이 날씨가 더우니까 대부분 또 하절기를 이렇게 묶어서 근로자 청구에 의해서 아니고 네. 뭐 요번 주는 모두 이 회사에서 휴가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본인이 또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지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과 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조치들 예. 뭐 예컨대 정리해고 같은 것이 지금 가장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의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현재까지의 정리해고의 관행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바뀌는 노동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정리해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먼저 이제 정리해고로 인한 우리 근로자들의 네. 문제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무급 네. 휴업 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용할 걸로 봐지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쌍용 자동차의 네. 경우 정리해고자도 있고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이니까 생활비가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부서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 놨고요. 네. 정리해고 제도는 정말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에서 정말 경영의 압박이 와서 정리해고 요건이 되면 다른 일반적인 경비 네. 또 어떤 사업을 좀 더 줄인다든지 이런 걸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된다 할 경우에 우리 근로자 인원을 줄이는 네. 정리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얘기하면 사람 자르는 것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몹시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고 제가 애결 특위 가서도 최근에 금융기관이 몹시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네. 제가 금융위원장하고 노동부 장관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어느 특정 은행의 경우는 그러면 연봉을 10%좀 삭감해서 인원 삭감을 안 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는 게 정리해고의 바람직 요건이다.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해고라 하면 당장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원래는 뭐 1,000명 규모로 했던 것을 뭐 500명 규모로 가서 그렇죠. 그럼 또 회사를 또 살려서 네. 또 500에서 다시. 700명 되고 네. 다시 1,000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재고용하고 네. 그렇게 회사를 살려가지고 또 재고용하는 그런 취지가 이 법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또 정리해고를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회사가 왕창 망해버리면은 1,000명의 근로자가 제로로 돼버리죠. 네. 이런 것이 잘 조화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그 준비하시는 예. 새 법안의 내용 중에 예. 무급 휴업 휴직에 대한 어떤 그 보조의 경우에는 추가 그렇습니다. 재원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예. 조달하도록 되어 그거는 있습니까?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네. 거의 합의가 돼가지고 네.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됐든 일반 회계가 됐든 이거는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몹시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네, 네. 예. 저희들이 기대해 보고요. 예.
지금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도 예.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특히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네. 712만 명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매년 뭐 15만, 20만 명씩 지금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다. 네. 이분들 그대로 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방치할 수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제도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년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사업체에서 60세가 정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가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 60세가 의무화를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55세나 57세 되는 사업장에서 60세로 바꿀 때는 네. 가능하면 임금 피크제를 네. 활용해서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조정해서 60세 정년되도록 해야 또 사업체에 부담이 많이 그렇죠.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금 피크제를 하고 다만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피크제 없이 그냥 60세로 가겠다. 네. 이런 것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60세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뭐 노사 계약이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정년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법제화하는 예들이 뭐 외국의 경우에도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네. 좀 미국은 원래 이제 없습니다. 네. 뭐 해고의 자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영국은 정년제가 있다가 폐지가 됐고요. 네. 우리가 프랑스가 62세, 일본이 65세입니다. 네. 65세고 독일도 65세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정년제를 법으로 가져갈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네. 하는 걸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가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민간 기업 네. 근로자들도 많이 원한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하위직들이 58세에서 60세 이미 됐는데 공기업 아직 못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법안을 내면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60세 정년 의무화하는 거는 이 우리 고령화 추세에 맞아서 지극히 타당하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임금 예. 피크제와 예. 같은 뭐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장은 뭐 기업의 부담이 아주 크게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조금 더 본질적인 처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기업에서도 뭐 정년 연장하면 다소 부담이 된다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데 네. 저는 기업에서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50대 중후반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분들이 이 조기에 퇴직하면 인력 공백이 생긴다 할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직종에 특히 우리 전통 생산 직종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공백 생기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들이. 그리고 다만 이제 연장됨으로 해서 임금이 더 자꾸 우리 연공 서열급으로 하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장치를 임금 피크제로 마련해놨단 말이죠. 네. 그런 점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다만 인력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행 연도를 금년에 통과하더라도 내년 정도는 기업에서 1년간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14년부터 시행을 한다면은 기업에도 큰 부담이 없으리라 봅니다. 네. 예, 예.
그 좀 지적을 하셨지만 예. 그 세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의 요소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됨으로써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 당장의 눈에 보이는 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논쟁은 정말 참 이명박 정부 와서도 네. 초기부터 우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년 연장하고 우리 청년 고용하고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 아니냐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2005년도에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네. 우리가 정년 연장하는 거하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별개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권고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는 OECD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논쟁을. 결론을 내린 거죠. 내렸기 때문에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반드시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OECD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다소의 뭐 논쟁은 있지만 대부분 별개다. 쉽게 말해서 청년이 진입하는 직종, 우리 정년 연장하는 세대의 직종은 또 별개고 또 뭐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규모는 네. 또 토탈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관측인데요. 예. 이런 그 정년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그런 노동시장 자체의 좀 거시적인 건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연성을 좀 해치는 부분에 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네. 참 근로계약에 의해서 자율이지만은 항상 우리가 또 그 노사관계라는 것이 네. 뭐 사용하시는 분이 항상 우위에 있지 아무래도 그렇게 않습니까? 되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법, 사회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일하는 시간도 대표적인 겁니다. 네. 자율적으로 놔두면 엄청나게 장시간 근로해서 노동 착취라든지 노동자 건강보호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하는 근로 시간을 정해 놓듯이 정년도 거기에 맞춰서 좀 정해 놔줘야지 네.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너무 기업주에 정한 바가 없다면은 기업주 일방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정년을 조금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 모두의 이완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선 공약에 예. 각 당이 그 노동 정책, 노사 정책에 관한 아주 다양한 그 공약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 민주통합당이나 뭐 다른 야당과 예. 차별화되는 예. 이번 대선 공약에 노동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 뭐 정년 연장이나 네. 장시간 근로 줄이는 거는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 관련 집단 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뭐 복수 노조 문제와 그리고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네.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은 이제 그 선진국하는 과정인데 네. 저희들이 요즘 얼마나 좋은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신용평가 지수도 뭐 일본을 처음으로 그렇죠. 일본을 추월하고 네. 우리가 뭐 이제 2050 클럽도 말씀하셨고 이래서 네. 그러면 빨리 참 우리가 3만 불 가야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고학력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학력에 관계없이 네. 다시 말해 우리 요즘 뭐 고졸 취업자들도 좀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원하는 직종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대학을 안 나와도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90%가 우리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시도에서 다 경쟁을 거쳐갖고 전국 대회 오거든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메달리스트는 국제 기능 올림픽 아시죠? 그렇죠. 국제 기능 네. 올림픽 갑니다. 가는데 저는 국제 기능 올림픽 수상자라면 우리 올림픽처럼 체육인들 네. 군 면제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제조업 상강입니다. 네. 이 제조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능 인력, 숙련 기술인에 대해서
예우가 없다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들어오면 김포공항에서 카프레이드 해주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참 사회적 예우를 해줬는데 네. 지금 관심 갖는 분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간 전국기능올림픽 대회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서 일을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울산이나 거제가 4만 불 도시라 그러죠. 네, 그렇죠. 예, 저는 네. 거기에 숙련 기술인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업계 고교 학생들 더 많이 좀 갈 수 있으면 가고 심지어 뭐 공부라는 것은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미용도 좋고 요리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쪽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다면은 그게 선진국이 아닌가? 선진국에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 참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사회 문화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이제 100% 행복 네. 그게만 이제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예. 그 우리가 해왔던 압축 성장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그 이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복지,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추동하는 그런 희망의 단어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중요한 우리의 경제 주체입니다. 네.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네. 노동 없이 아무리 돈만 있다고 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노동은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경영을 네.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근로자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선진 사회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된 대담이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45년 전통의 밤샘 근무를 없앴습니다. 하루 3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데 이어서 어제는 기아자동차 노사도 40년 만에 밤샘 근무를 없애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제조업체이자 상징이었던 사업장들이 전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면서 관련 업종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사회적 목표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오늘 이완영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생생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